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11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알파벳 Q에서 이번 시간에는 Q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Q에서는 이제 이 quality를 선택했습니다. 그 quality요. 근데 요 Q 발음에 있어서는 항상 이 크로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둡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 발음은 대체적으로 quality 이렇게 여기에 액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센트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액센트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액센트는 어디에 오는 건지, 음절에 어디에 오는 건지, 또 이 음절에 대한 그 개념이 이 한국어의 음절과 영어의 이 실러블은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걸 그걸 갖다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quality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민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X가 3개나 되죠. 이건 이제 틀린 액센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quality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리을도 2개가 있어요. 리을이 이제 겹치면은 뭐라고 했어요? R 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몇 가지 그 틀린 이유가 이제 이 발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KW, 크를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명음 L, 그 다음에 순음 F, 그 다음에 반모음 E,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틀린 것으로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는 이 크에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실러블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L까지가 하나의 실러블이에요. 그러니까 qual까지가 qual 이거 자체가 이제 한 실러블인 거예요. 그래서 qual 이렇게 돼 있고 qual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십자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R로도 발음할 수 있고 또 어로도 발음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2개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로도 발음할 수 있고 어로도 발음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 퀄이 이게 한 음절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음절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는데, Q는 말이죠. Q는 항상 이 크로 시작해야 됩니다. 크로부터. 그래서 퀸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퀸 엘리자베스 할 때 이게 퀸 엘리자베스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퀸 해야 돼요. 퀸 엘리자베스 이렇게 발음해야 이게 원어민 발음이 되는 겁니다. 퀸이 아닙니다. 꼭 항상 Q가 맨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꼭 크로 시작한다는 거, 발음을. 이거 명심해 두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액센트는 이게 음절의 맨 앞에 액센트가 오는 것이 이 액센트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quality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T가 여기 음절에 보면 T로 이렇게 발음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 음절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원어민 파닉스는 이렇게 발음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T 이렇게 발음했지만 원어민들은 현재 이렇게 받침으로 치환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버터리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T 이렇게 하면은 이게 quality 하면은 T 얼마나 세요.
그리고 부드럽지가 않죠. 그렇지만 quality, 어티 하면은 T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기후음이에요. 크프트 이게 기후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기후음으로, 그렇지만 저렇게 중간에 받침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 옛날 고식으로 ty를 하나로 이렇게 발음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음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현대의 영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받침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뜨가 됩니다. 이게 중간에 있을 때는 뜨 비슷하게 소리 나는 거예요. 쌍디귿. 예, 이렇게. 예. 그래서 quality 여기에서 T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quality. 예, 이렇게 발음이 뜨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뜨에 가깝게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난다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quality. 여기 리을이 두 개가 아닌 거죠. 리을이 두 개. 예, 그래서 L 발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음 L, sonorant L,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엄청난 차이죠. quality, 예, 이게 액센트가 틀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운 거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선 영어 음절과 한국어 음절의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 몰라요. 네. 예,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예, 틀리게 알고 또 가르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액센트의 개념과 정의도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 예, 이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이것이 각인될 것으로, 장기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음절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 예, 액센트, 예, 첫 음절에 오는 것이라는 거. 예, 액센트는 음절의 첫 그러니까 이 실러블에 처음에 오니까 우리 한국어에는 말이죠. 한국어에는 이 실러블 이게 이게 세 음절이잖아요. 예? 쿼리 세 음절. 예, 그 앞에 맨 앞에 온다는 거. quality. 그 중간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이런 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제 영어 훈민정음에 3789개 영단어를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려 한 800 몇십 개가 그건 25% 가까이가 20% 넘게 25% 가까이가 이렇게 액센트가 틀리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사전을 보고서 발음을 연습하잖아요. 다 틀리게 이제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써먹으려니까 안 통하니까 쪽팔리고 저 영어 외국인들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해도 애초에 틀리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영어 교육에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걸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예, 이거? 예.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훈민정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참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진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어 훈민정음을 쓰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정말 아주 한국에 그러니까 청장년이 얼마나 고생할까. 저도 고생을 했지만, 예. 다음에 이제 알파벳 R에서는 이제 revenue를 이제 골랐어요. 예, 자, 이 revenue 여기에 revenue, 예, 이렇게 이제 발음이 돼 있어요. revenue, 예, 이거는 액센트가 이제 제대로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이게 모라 발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게 없잖아요. 받침이. 그래서 이 받침이 없는 저희 모라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고 틀린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의문에 있어서는 이 R와 R 또 V, N 이것에 이제 의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발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venue 그리고 이제 여기에 꼭 예시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소리내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한 몇 번 해보면 한 3, 4번, 5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이 원어민 파닉스가 됩니다. 원어민 파닉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요게 처음에는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인데 이게 발음이 이게 이렇게 끊어서 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몇 번 반복하면은 5번 이내로 반복하면은 영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나의 이 발성 근육을 영원어민 파닉스에 특화된 그런 발성 근육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소리내서 꼭 연습을 몇 번씩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받침이 없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고요.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레 발음은 이제 없다. 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랩 그냥 레예요. 레. 레인데 이걸 갖다 레버누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 레버누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 모르니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뭐 알라고 그러면은 뭐 알아야 그래도 의심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려고 질문을. 근데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질문할 수도 없고 뭔가 물어볼 수 없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진짜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르친 게 바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에요. 그 영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는 수는 V가 아닌 이 B 발음이죠. 여기서 이제 B의 순음을 이 순음 B를 이거를 이제 좀 표시를 안 해줬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B 발음을 얘를 이제 우리 순음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V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특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V만 할 때는 잘해요. V. 그렇지만 revenue 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순음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victory 할 때는 처음 음질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revenue 할 때는 이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발음해도 이게 victory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v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받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rap 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눴죠. 여기 이렇게 나누지 않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rap nu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그러니까 초성으로 됐던 거예요. revenue처럼 여기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발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영원어민 파닉스에서는 그렇게 발음 안 한다. 이걸 갖다 받침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on 요거 합쳐서 on revenue revenue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음하면 웬만한 게 다 이제 웬만한 영어 단어들은 다
액센트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액센트 틀릴 염려가 상당히 적어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V 발음도 순음도 이렇게 하면은 좀 쉽고, 예. 그리고 이제 액센트도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떨어진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 이제 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랩 인 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랩 인 뉴 이렇게 됐었는데 이보다는 어가 더 슈어가 발음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이 I 발음들이 이 슈어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진화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그래요. 예. 이건 뭐냐면 이보다는 이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이를 악물고 이 해야 되지만 어는 진짜 입을 벌렸는지 말았는지 근육을 움직였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걸로 많이 발음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법칙으로 이제 진화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S에서는 말이죠. 스캔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게, 우리 그 한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영어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소위 쌍자음, 복자음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인가 말씀드렸지만, 이 플레이스 이것도 복자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이게 이제 액센트가 틀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액센트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틀린 액센트. 스캔들. 이거는 영어원어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거는 캔들로 알아들어요. 캔들. 초로. 양초로 알아들어요. 예? 스캔들. 예, 이렇게 하면 스보다 캔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실러블이 나눠지잖아요. 스캔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이걸 갖다가 D를 좀 약화시켜서 이제 이게 이 병설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액센트는 음절에 맨 앞에 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캔들 이렇게 되는 거죠. 스캔들. 예? 스캔들이 아니고 스캔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예, 이 자꾸 발음을 연습하셔가지고 좀 익히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예, 그것이 영어 훈민정음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스캔들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예, 이거는 액센트까지도 틀렸다. 이게 또 다시 이제 말씀 나오는 거지만 영어의 음절과 한국어 음절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 한국어 음절은 음절이 딱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의 음절, 그 syllable 안에는 이 음절이 한국어의 음절이 여러 개 들어가 있다. 예, 이걸 이제 생각해 두시고 그래 되면 이제 꼭 음절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그래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갖다 잘못 알고 하면은 액센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액센트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액센트가. 예. 그 음절의 개념과 액센트의 개념이 이게 다르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음절에 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이제 강세가 중요한데 강세가 3,789개의 영단어를 기본 영단어를 이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약 800개 정도, 약 800개 정도의 그 영단어의 액센트가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우리 한국인이 영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중복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T에서는 이제 이 3를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예, 3.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액센트가 또 이렇게 아주 희한한 데 나와 있습니다. 3, 3. 이거 못 알아들어요. 영어 원어민이 3라고 안 알아들어요. 액센트, 이게 한 음절이잖아요. 한 음절. 그렇지만 한글로는 이게 3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세 음절이 되잖아요. 예. 이 음절의 맨 앞에 액센트가 온다. 그러니까 3. 3 아니면 3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R이니까 여기에 이제 쌍리을로 해서 이제 R 발음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리자로. 예. 개나리 보따리 할 때 리. 예,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 예. 이게 이제 쌍디귿에 이제 히읗이나, 예. 이게 이제 병서를 한 거죠. 우리 한글에는 없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병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병서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제가, 파닉스에 좀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쌍디귿에 할 수도 있고, 쌍시옷에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예, 3.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조차도 우리가 이제 잘못 이렇게, 리룸, 3 이렇게 발음하면 말이죠. 이게 무슨 이게 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3. 예. 3가 아닌 거죠. 예, 3 하면 간단하고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 3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단어하고 또 연음도 또 잘 안 돼요. 그런 패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바로 음절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액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액센트 20%, 근 25% 가까이 이렇게 틀리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영안사전에. 영안사전에. 그것도 유명한 영안사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어에 실패하고 이제 영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U에서 이제 U에서는 umbrella를 이제 고른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액센트가 틀린 거예요. 예, 액센트가 틀렸어요. umbrella예요. 여기는 umbrella의 액센트가 있대요. rel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rel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요 음절에서 이게 첫 번째 음절은 부에 있는 거예요. 부. 예? 그래서 여기에 액센트가 주어져야 맞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줘야 되는데 액센트를 여기에 주고 있잖아요. 틀리게. 예. 그래서 액센트가 이렇게 틀리면은 이게 참 혹시 물건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umbrella 이렇게 하면은 저 영어민도 이 보고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우산도 안 보여주고 뭐 비도 오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umbrella 이렇게 하면은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umbrella 해야 되는 거죠. umbrella. 예,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R 발음 때문에 이제 쌍리을이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L 발음이 이제 여기에 받침 하나로 되고,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되잖아요. 리을. 예, 예, 여기 rel에 있고, 러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니까 이거는 R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뭐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좀 올바르게 배워야 좀 올바른 발음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액센트가 틀린 것이다. 이거 예, 제대로 액센트. 예. 그리고 이제 umbrella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십자가 있잖아요. 예, 십자가는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요거. 예? R로도 할 수 있고 R로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든 그런 음소이죠. 예, 모음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음절의 그 개념, 영어와 한글의 그 음절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 또 액센트도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런 것들만 고른 건 아니에요. 예, 아주 기본적인 3,789개 가운데서 기본 영단어 중에 기본 영단어를 제가 이제 이렇게 골라서 많이 쓰이는 영단어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것이 다 이 액센트가 틀린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참 여러분들 상상하셨겠어요? 예? 액센트가 이렇게 틀린 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다 하는 거를. 근데 이거 뭐 이렇게 배운 건 스스로 배우죠, 거진.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언제 이런 파닉스 관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파닉스 하면은 이런 얘기 해 주던가요? 이런 얘기? 영어의 음절과 한국어 음절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 액센트의 위치가 음절의 맨 앞에 온다. 예. umbrella 여기에. 예? 여기 온다. 이런 것 등을 배운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서 올바른 액센트를 배우고 올바른 파닉스를 배우셔서 영어에 꼭 성공하시기를, 또 이 영어 훈민정음을 좀 그렇게 열심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개월 내지 한 6개월이면은 충분히 이 영어 연습한 영어 단어는 들려요. 근데 그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단어들도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영민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도 유추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참 이 액센트하고 음절의 그 개념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영어에 이제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하는 걸 이제 또 한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알파벳 V에서는 비디오를 골랐습니다. 예, 비디오. 우선 우리 했던 대로 일단 먼저 우리 영어사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발음, 예, 그에 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음, 이걸 갖다가 이제 순음이니까 이게 순음을 이제 좀 우리 한글로 사실 표현하기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순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순음 V를 우리 저희 영어 훈민정음에서는 이제 V 이렇게 병서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순음에 좀 연습이 안 된 사람들도 사실 좀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발음해도 이 파닉스에 상당히 가까운 발음이 됩니다. 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순음이 바로 vi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히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읍에다가 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제 하면은 이것이 이런 이와 비슷한 발음이 된다는 걸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D에 이제 이렇게 액센트, D에 제가 노란색을 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 왜냐면 이건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액센트는 그래도 V 맨 앞에 이렇게 둬서 이제 맞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D가 있어요. D는 받침이죠. 받침인데 일본어 모라식으로 받침이 없는 그런 발음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모라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그 발음상의 문제점은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이 제가 짧게 이제 간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보시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모라 발음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틀린 이유가. 그리고 이제 틀린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V를 이제 좀 이렇게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그러니까 D의 의문과 D의 의문 개념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D는 받침이잖아요. 받침. 받침으로 안 되고 지금 이게 초성으로 쓰였잖아요. 이게 초성으로. D가 초성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파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원어민 파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영어 훈민정음의 이제 발음을 보면은 일단 먼저 그 전에 먼저 이 비디오의 이 음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셀러블이 두 개예요. with. 이게 한 개인 거죠.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고어에서는 with라고 읽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소리 발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대 영어 원어민들은 이 with라고 이렇게 발음 안 하죠.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 with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with. 그 다음에 eo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eo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는 이제 with eo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원어민 파닉스에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그렇고 이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 계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디오 이렇게 발음 이제 하는 거죠. 그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이 부원돼 있죠. 보면은 비디오는 전형적인 일본어 모라식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는 발음이 우리 이제 비디오 이거는 이제 영어 훈민정음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한글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타자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브가 이게 한 음소처럼 이렇게 병소로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그래픽으로는 이제 가능하지만 우리 이 타자기 이 키보드에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액센트가 거진 여기에 떨어지지만 여기에는 지금 액센트가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비디오 이렇게 발음하면요, 비디오 하면 D가 자음이기 때문에 이게 초성 자음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세요. 이 V보다도 V, D 어떤 게 더 세요? V, D, B, D 어떤 게 더 세게 들리세요? 똑같이 제가 지금 나름대로 똑같이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B, D 어떤 발음이 더 센가요? D가 더 셉니다. 자음 중에서도 센 소리가 있고 덜 센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 뭐 이런 거는 아주 이 발음이 세죠. 이 크 이런 것도 아주 발음이 센 거죠. 자음 중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액센트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걸 DO라고 VDO라고 하면은
D 소리가 발음하다 보면 커져요. 예. 그래서 D에 발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하기가 거진 쉬워요. 거진 그렇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틀리게 발음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모라식 발음을 하면은 예. 일본어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하면은 이 파닉스가 틀릴 수밖에 거진 없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음은 뭐 이 연습한 사람들은 뭐 그래도 잘 되겠지만 이게 특히 뭐 이 맨 앞에 이제 V나 F 같은 것이 맨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순음으로 발음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중간에 있을 때는 조금 발음이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순음으로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 레버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V는 비읍 히읗으로 하고 또 F 같은 경우는 피읍 히읗으로 하면은 예. 그러면은 무난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에서는 알파벳 W에서는 이제 woman을 이제 한 거예요. 예. 자, 이제 영한 사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한 사전에는 이렇게 woman이라고 돼 있어요. woman. 예. woman이라고 해서 꼭 뭐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틀렸다고 완전히 이렇게 하기는 참 뭐해요.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사실 좀 틀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조금 뭐해요. 단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원어민들의 우리가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년 걸려도 안 되는 영어 같으면은요, 3년을 해도 안 된다 하면은 포기하기가 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뭐 수영이든 자유형어든 간에, 뭐냐면 작은 성공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작은 성공이. 조그만 성공에서 조그만 기쁨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말이죠. 3년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3년 포기했다가 또 다시 이제 내년도 새해에는 또 어떻게 좀 아니면 내후년도 새해에는 내가 지난번에 이 영어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적되는 게 몇십 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못해요. 예.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작은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작은 기쁨,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작은 기쁨을 득해야만 지속적으로 좀 힘들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3년 동안이라도. 예. 근데 이 3년 동안 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영어 훈민정음의 이 한글 표기 발음, 영원인 파닉스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한 영어 훈민정음의 3789개 기본 영단어를 이 한글로 익히면은 그러면 그 외에 많은 영단어들의 이 파닉스도 저절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영민하기 때문에 그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파닉스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지금 이 26개 지금 이 알파벳 이걸 가지고서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영어 훈민정음의 총체적인 거를, 총체적인 그 개요를, 그림을 이제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3년 걸려도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면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월 내지 5, 6개월이면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감동을 느끼고 작은 이제 즐거움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공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3개월 내지 6개월에 영어 알아듣기와 말하기에 성공을 한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영어 알아듣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예, 연습한 영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요만큼 공부를 했어도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영민함으로 요만큼 공부했어도 이만큼을 예, 더 알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틀렸다고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또 특히 갑과 을의 상대가 다르면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을인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갑인 상대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럼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나를 자꾸 괴롭혀요. 예, 을인 나를. 그렇지만 내가 갑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바이어고 이 영원어민이 이게 내가 바이어고 영원어민은 셀러예요.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나한테. 예, 그런 입장이라면은 내 말을 귀담아서 들어요, 이 사람이. 예, 이 상대방, 이 영원어민이. 자기는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귀담아 듣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설렁설렁 이렇게 대충 발음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입장이 바뀌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을이면은.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을인 경우가 많죠. 예? 예. 우리 한국인들은 왜냐하면 자원이 없으니까, 예? 자원이 없으니까 예, 진짜 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중개무역 비슷하게 하는 건데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좀 영어를 좀 세련되게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급진 영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액센트는 뭐 woman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중 모음인데요. W가 이중 모음인데 이 W를 발음할 때는 항상 여기에 제가 만든 유도음을 쓰셔야 돼요. woman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이게 영원어민 발음이 되는 거예요. woman, 예, woman 이렇게 woman. 예. 또 이제 쉬운 얘기로 울프라고 그러죠. 울프. 우리는 예? 그 울프가 아니고 wolf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wolf. 예? wolf. 여기에 으가 들어가야 돼요. wolf. 예, wolf. 으가 들어가서 유도음 을을 발음해 줘야 된다. 예, W가 맨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예, 그렇게 발음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퀸, qualify 예, 그런 데서도 보면 이제 항상 크를 먼저 발음해야 된다. 예? 예, 여기 W에서는 을을 먼저 발음해야 된다. 이게 유도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queen 해야지 퀸이 아닌 거예요. 퀸이 아니고 queen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woman 해야 된다. woman. 예,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글 발음은 없는 거예요. 반모음 이게 반모음. 이중모음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예, 반모음이에요. 예, 그 우리 한글 발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Q도 한글 발음에 없는 거예요. 이게 키역이 아닌 거예요. 예?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우라고 발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이 유도음 을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특화된 이 근육을 가진 발성 근육을 가진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이제 제가 유도음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한국어에 특화된 발성 근육을 가진 한국인이 영원어민 파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유도음을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woman 하면은 원어민
파닉스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women, 이거는 이제 뭐 복수죠.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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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예, 이렇게. 예, 그렇다고 이제 women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women. 가 입 모양만 내어주는 거죠. 이 유도음이라는 거는 거진 입 모양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라이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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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이것도 이게 유도음 을 아주 입 모양만 거진 내주면 되는 거예요. light, light.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woman, 이게 이제 원어민 파닉스 발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X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골랐어요. 크리스마스. 제가 이 크리스마스는 일본의 그 유명한 이제 저 대기업에 이제 다니는 젊은 친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쭉 해서 거의 비즈니스 석사인데, MBA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이거 크리스마스 발음 어떻게 하는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예, 물어봤더니 그 친구 아니나 다를까? 예, 이렇게 발음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이거 X가 3개잖아요. 틀린 액센트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물론 이제 시즌이 되고, 이제 주위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12월이다 하면은, 12월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로 해서, 얘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 이제 이 영어는 파닉스 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야만 전체적인 크리스마스는 꼭 그때만 쓰려는 법이 없잖아요.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12월 달 아니고 2월 달에도 얘기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 지난 먼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영원어민이, 아니면 내가 을이면은 영원어민이 갑이면은 제 말 건성으로 듣습니다. 예? 을인 사람의 말은 건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많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올바른 영어는 파닉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어는 파닉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자, 이제 우리와 발음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나 저희 중동 아랍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영어는 소리가 이상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영원어민 소리를 우리는 더 잘 알아들어요. 인도계 사람, 산스크리트 그쪽 계열의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 뭐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뭐 이런 등등, 예, 또 뭐 심지어는 그 티벳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예, 그런데 저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발음은 우리가 진짜 알아듣기 어렵고 차라리 영원어민 발음이 우리한테는 더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우리가 하는 영어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영원어민들이 그 사람들의 영어를 더 잘 알아들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우리는 이 모라식 발음을 하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발음을, 그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산스크리트어나 뭐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받침이 많아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이 영원어민의 그 파닉스에서 받침이 그 많은 거를 다 걔네들은 이게 하고, 또 액센트도 상당히 그 받침이 많게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액센트도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발음은 좀, 소리는 좀 이상하더라도 액센트가 정확하니까 영원어민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액센트만 빵 하면은 그 뒤에 소리는 좀 얼버무려도 좀 작아도 그래도 영어 원어민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하는 영어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랍인들이 하는 이 영어 우리한테 잘 안 들리는데 그 영어 진짜 알아듣기 힘든데 이 영어 원어민들은 잘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액센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센트 때문에. 그리고 받침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의 말들이 받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예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무덤이라고 써요. 이거는 김구 선생이 이제 자기 그 부인의 그 무덤에다가 쓴 글이에요. 자, 누구의 묻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기 전에 배운 사람들은 다 묻엄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무덤을. 이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이. 묻엄. 그리고 이 묻엄이라는 건 벌써 묻다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묻다. 땅에다 묻다. 예? 예. 근데 일본어를 배운 우리 한국인들이 소위 그 일본어를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배운 그 한국의 그 당시에 조선 엘리트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어식으로. 받침이 없게. 한국말인데도 받침이 없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받침 없는 말이 우리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가지. 도산 안창원 선생은 부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안해라고 해요. 안해. 사랑하는 안해. 누구에게. 예?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안해. 편지를 보니까. 예. 아내잖아요. 아내. 지금은. 받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내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안해 하면은 말이죠. 안사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이게 기형아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 강점기에 그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 그 아주 엘리트들이 누구보다도 일본어를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예? 빨리 그분들이 배우니까 그냥 좀 하급층에 있는 분들도 일본어 배워야 된다 가서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서 이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한국말도 일본어식으로 발음을 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응? 한국어 일본어식으로 발음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받침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받침이 없는 그런 우리말 때문에 이 영미인들이 우리가 발음하는 이 영어보다도 바로 이 인도나 아랍 계열 사람들이 이 영어를 말하는 걸 더 잘 알아듣는다. 예? 그건 왜냐하면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액센트가 제대로 그냥 액센트가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받침대로 하니까. 예. 근데 우리는 받침이 없는 걸 배워보다 보니까 액센트가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이 영미인들이 더 못 알아듣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이제 기본 정도의 액센트가 말이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이게 X라고 했지만요. 이게 X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크리스마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한음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음절? 예. 그러면 이제, 크리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제 사운드 실러블 개념으로는 여기에서 자르는 거예요. 크리스մ. 그러니까 이제 이 음절 여기 앞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일본 강점기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배운 그 영어 선생님들이 여기에 모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이 액센트는 어디에 있어요? 음절의 맨 앞에 온다. 예? 예. 그거 아시잖아요. 모음 위에 오는 게 아니다. 예? 예. 음절의 맨 앞에 온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만든 거지만 M이 예? M이 이게 받침으로 가야 된다. 예. 받침으로. 크리스마스.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스도 마찬가지예요. 스라고 끝까지 발음하면요. 그다음 오는 영단어하고 이 링킹이 안 돼요. 링킹이 어려워요. 한 반박자나 한 4분의 1박자 늦어져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시옷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액센트만 빵 하면은 그 뒤에 소리는 얼버무려 되고 작아도 되고.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면 스가 있는 동 없는 동 많은 동. 예, 이렇게 발음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바로 이제 참 매번 거진 이 틀린 액센트 나올 때는 이 얘기가 꼭 나오는 거죠. 액센트의 그 개념, 정의. 액센트의 개념과 정의를 잘 모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음절, 영어의 음절과 한국어 음절을 이게 다른 걸로 다른 개념인 줄을 모르고 동일시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영안사전에 그 유명한 영안사전에 3,789개 영단어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 있는 그걸 찾아보니까 800개 넘어가 이 액센트가 다 틀렸어요. 틀린 액센트예요. 네? 기본 영단어의 4분의 1이 틀린 액센트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틀린 액센트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영어 선생님들께서 가르친 거예요. 네? 영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개 중에 하나가 액센트가 틀리는데 그것도 중요한 네? 중요한 이 특히 뭐 명사나 형용사 뭐 이런 것들에서 액센트가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실패한 그 큰 원인이 이제 이 두 가지에 이제 있는 걸 여러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그냥 딱 머리에 아마 이렇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좀 매번 이거 참 거짓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자 이번에는 알파벳에서 맨 마지막 Z에서 이제 zebra를 이제 골랐어요. 예, zebra. 예. 그 이제 여기 우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발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라 발음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예, zebra, zebra, zebr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한 이유는 액센트는 여기에 있지만 하이라이트를 여기다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읒하고 브하고 이 같은 자음이라도 이 지읒하고 이 비읍이 같은 자음이라도 글쎄 소리가 어떤 소리가 더 센지 모르겠어요.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에 잘못하면 이제 발음할 때 액센트가 들어갈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의 이 비읍이 사실상 이게 받침이어야 되거든요. 받침이야.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영어의 그 고어에서는 이 실러블을 이렇게 나눴어요. Z 다음에 이제 이렇게 ZE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bra 이렇게 됐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G 브라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영국인들이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현대 영원어민 파닉스는 영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zebra. 예,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운드 실러블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영어 사전에 이렇게 이 실러블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눈 거죠. zebras, zebr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 그대로 이거를 갖다가 해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zebra 이렇게 했어요. zebra, 예? zebra 이거대로 하면은 zebr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영어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식으로 발음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소위 zebra 이런 얘기 돼요. 이거는 여성 네이, 예, 브라자, 그거,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이즈, 뭐, G 사이즈가 있는지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zebra,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틀린 발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은, 이제 Z는 이제 이게, Z가 이게 기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Z, 이렇게 병소로 이제 z 이렇게 기음으로서 이제 이렇게 히읗을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그러면 비교적 원래 이 zip 이 영어 원어민 파닉스 소리하고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zebra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b가 받침이 되는 거죠. 받침이. 예, 그래서 zebra 이렇게. 그리고 이제 r이니까 리을을 두 개를 쓴 거죠. 리을을 두 개 쓴 거. 예, 이 r이기 때문에 리을을 이제 두 개 써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도록 한 거죠. zebra 이렇게 하면은 영어 원어민 파닉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zebra,라는 또 이런 소리는 말이죠. 이거는 또 이거 참 뭐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영어 선생님들의 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진짜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골탕을 먹여요. 예? 그럼으로써 자기의 권위가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쓰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이런 따위 이 없는 발음을 만들어 나가지고서는 더 발음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roar라는 발음이 이게 영어 원어민 파닉스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발음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발음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예, 이런 발음 없거든요. 예, 레 하면 되거든요. 레, 예, 레 하면,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운 발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들 가운데서 특히 좀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 어려운 문제를 내고 뭐 이 어렵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문제는 심지어 그런 문제도 내고 말이죠. 예, 이러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렵게 발음하도록 이렇게 발음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예? 발음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진짜 화나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zebra 이렇게 발음하시면 이제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zipp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zipper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P가 이렇게 중간에 올 때는 이게 기음이지만 이것이 zip, 피읍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상 소리를 내어보면은 이것이 쌍비읍 소리가 난다. 예? 하는 거 말씀드렸죠. 중간에 올 때는 페이퍼 얘기하면서 제가 했잖아요. 그죠? 앞에는 이게 그냥 paper,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여기에 있는 P는 paper 이렇게 쌍비읍 소리에 가깝게 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zipper 이렇게 zebra 하고 그래서 zh
발음을 하면은 기음이 된다. 제뻐. 예,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집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발음하면. 예, 이건 파닉스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아마도 좀 원어민 파닉스에 상당히 가깝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영어 원어민들의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26자에 관한 이 해설을 드리면서 제가 좀 틀렸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부정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좀 화가 좀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래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좀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아무튼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미안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다 양해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어 성공을 항상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워서 영어 따먹기 시리즈라는 걸 영어 훈민정음 누워서 영어 따먹기 시리즈 01부터 시작해가서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권 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 영어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출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어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김충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